자, 이번 주 과제 자유도와 데이텀.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과제는 테이블을 정렬하라는 거예요. 정렬을 하라는 이제 간단한 이제 주제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공차 해석, 또 3차원 측정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제품이 아닌 좀 생소한 것에다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탈피해서 사고의 유연성을 기르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과제를 낸 거예요. 데이텀을 어디에 설정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데이텀 우선순위, 그 다음에 작업대를 실습실 중앙에 대칭으로, 중앙에 대칭, 요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칭도를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중앙에 대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꼭 대칭도를 규제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자유도. 이게 나오는데, 이 자유도 구속은 사실은 회사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용어예요. 회사에서는 무슨 얘기를 쓰냐면 데이텀 설정이라든지 좌표계 설정, 뭐 좌표계 세팅, 뭐 이런 용어로 쓰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유도 구속이라는 이 기본 원리에서 발전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계속 자유도 구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는 데이텀을 설정했다든지 뭐 좌표계를 설정했다든지 이거가 다 같은 말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지금 테이블이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마크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양쪽에. 자, 그럼 지금 이 상태는 우리가 기하공차로 보면 형상공차, 자세공차, 위치공차 중에서 처음 상태는 맞은 게 하나도 없었죠. 이걸 보면 이거 전체를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봐도 일단 뭐 진직도도 안 맞고 바닥 선에 이것도 안 맞고, 이 두 테이블, 이 두 열 간에도 지금 당연히 맞지 않은, 이제 아무것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정렬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 했던 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태는 여기서 형상공차라고 하면 진직도가 되겠죠. 진직도는 맞았나요? 안 맞았나요? 테이블이. 예? 진직도는 안 맞았다. 왜 안 맞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틀어져 있다는 것은, 틀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거로부터 틀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벌써 이제 틀어졌다라고 하면 데이텀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형상공차는 데이텀이 없이 자기 자신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테이블 4개를 연결한 이 진직도를 보는 거예요. 진직도는 맞았나요? 안 맞았나요? 진직도는 완벽하게 맞았어요. 그리고 두열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배열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이렇게 배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형상 편차는 각각이 다 완벽해. 이 경우도 케이스 A, B, C의 경우라고 보면 A, B, C의 경우 전부 진직도 다 완벽하죠. 그런데 여기는 뭐 평행도가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안 맞은 게 확실하죠. 눈으로 봐도 이것도 안 맞은 게 확실하다. 그래서 형상 편차는 완벽하다 하더라도 자세 편차, 위치 편차 이런 것들은 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하공차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자세공차, 위치공차를 맞추려면 처음에 형상공차부터 먼저 맞추고 자세, 위치 이런 순서로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이블 자체는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정렬을 해도 지금 여기 보는 A, B, C의 경우처럼 서로 평행이 아닐 수가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게 지금 진직도가 안 맞은 거야. 진직도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진직도가 이렇게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 진직도가 안 맞은 거예요. 진직도가 안 맞아도 이거 맞추는 건 쉽죠. 그냥 테이블 쭉 맞추면 되니까, 이거 전부 완벽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추는 건 간단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여기를 X축이라고 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짧은 쪽을 여기에다가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이렇게 안 하겠죠. 그렇지만 잘못하면 이쪽 선을 먼저 맞춘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맞췄는데 우리가 눈대중을 잘못해서 여기가 1mm가 차이가 났어. 1mm가. 그런데 이번에는 이걸 Y축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긴 쪽을 기준으로 얘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대중이라는 게 여기서 1mm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도 1mm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측정기의 오차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데이텀 설정을 하는데 측정기 오차가 있어서 양쪽 다 1mm의 오차가 있었어. 여러분 눈으로 봐서 1mm가 차이 났어.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기준으로 1mm가 차이가 났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거의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없을 만큼 오차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1mm 오차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오차가 이만큼이 생겨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긴 쪽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정리를 하느냐, 짧은 쪽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데이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측정을 할 때 3차원 측정이나 뭐 공구유명 측정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측정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데이터 우선순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뭐에 따라서 데이터 우선순위를 잡나요? 네? 측정. 지금 뭐라고 잘 안 들려서 그래요. 측정 길이? 자, 측정 길이. 지금 여기서 보면 측정 길이 긴 쪽을 데이터로 잡는 게 확실히 유리하죠. 또 다른 사람은? 누구야? 손 들어봐. 그래요. 우리가 측정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어떻게 잡느냐. 첫 번째는 도면. 우리 도면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왜냐? 엔지니어들의 의사소통이 도면이라고 그랬죠. 설계자가 제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공자한테 도면을 준다는 거예요. 도면. 그럼 가공자는 이 도면을 기준으로 가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도면을 기준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그죠? 무슨 공차가 있고 데이터 A, C, B. 도면에 데이터 우선순위를 규제를 하죠. 요걸 기준으로 데이터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없다, 알아서 해라 하는 경우에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길이가 긴 쪽 우선으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중요한 것. 두 번째는 기능적으로 중요한 것. 세 번째는 길이가 긴 쪽. 이게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 실습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 우선순위의 영향이에요. 만약에 이 Y축을 B데이터로 잡았다. 그러면 C데이터는 이렇게 설정이 되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좌표계는 이거는 이상적인 거예요. 제품은 우리가 측정하는 데이터는 오차가 있어요. 즉 이거는 제품이야. 그리고 데이터 B, C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제품은 직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좌표계는 일단 이 Y축이 형성이 되면 이것의 수직인, 이것의 직각인 이런 X좌표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Y축을 B데이터로 한 경우에는 이 원의 중심 좌표가 X1, Y1 이렇게 측정값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쪽 X축을 B데이터로 설정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것과 직각인 이런 Y축이 수학적으로 자동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는 직각이 아니죠. 실제 제품이. 그러다 보니까 이 원의 중심이 X2, Y2 이렇게 계산이 돼요. 문제는 데이터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얘는 요 값이 나오면 얘는 요 값이 나옵니다. y는 이 값이 나오고 서로 다른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텀의 우선순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데이텀이라고 가공을 했지만 여기가 되게 울퉁불퉁하죠. 이렇게 이것은 양이 뭐 100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의 1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공한 형상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냥 이렇게만 데이텀을 B로 해라, A로 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보세요. 이 데이텀이라는 것이 오차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1조는 실습할 때 이렇게 두 점을, 그죠? 여기 하고 이렇게 두 점을 측정해서 평면 회전을 했어.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 한 점을 측정해서 원점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요 두 점을 이용해서 요런 X축이라는 걸 만들고 요 한 점을 원점 지정한 점을 지나면서 직각인 요런 Y축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는 뭐 다른 조는 이렇게 측정을 해서 평면 회전 원점 지정을 했어. 그러면 측정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하고는 데이터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또 어떤 조는 이렇게 두 점을 측정해서 평면 회전을 원점 지정을 했어. 그러면은 1조, 2조, 3조 같은 제품을 측정하는데 좌표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제품의 기능이나 아니면 용도를 고려해서 어느 조가 측정하더라도, 즉 작업자 누가 측정하더라도 같은 좌표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텀 표적, 여러분 공차 해석 시간에 데이텀 타겟, 데이텀 표적이라는 거 배웠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한 점, 여기는 7.5만큼 떨어져서 한 점 찍고 이거를 첫 번째 찍어라. 그 다음에 이거는 평면 회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포인트를 찍는데 60만큼 떨어진 곳을 찍어라. 그리고 원점 지정하기 위해서는 B1, 요거는 7.5mm만큼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해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작업 표준서에, 검사 기준서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줘야 측정을 하시는 분들이 혼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 누가 측정을 하더라도 신뢰성 있는 값이 나오고, 그래서 데이텀 표적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거를 이제 데이터 우선순위하고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요거 A1, A2, B1 요거는 무슨 뜻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 두 점 A1과 A2 두 점을 이용해서 데이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평면 회전이 되겠죠. 3차원 보면. 또 B1이라는 걸 가지고 데이텀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점 지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차 해석 시간에 배운 데이텀 표적이라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 위에도 뭐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배운 거에 의하면 이 위쪽은 왜 공간이 비어 있어? 아무도 기억 안 나? 데이터 표적이라는 걸 배운 기억은 나요? 여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아무리 여기 뭐 아까 테드라고 했는데 테드가 갑자기 친숙한 이유가 그 테스형 노래 때문에 비슷해서 그런가? T라는 걸 아무리 줬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찍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A1을 측정을 하는데 요 점이 TD로 줬지만 그 근방에서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측정을 하면 된다. 너무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TD에서 얼마나 떨어져서 측정하라는 건지가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요게 요 지름이 1mm다. 그러면 A1을 찍을 때 요 TD에서 파이 1.0 요 범위 내에서 찍어라. 이런 그 데이터 표적의 영역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 표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인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열 간의 관계. 자, 이렇게 두 테이블이 설치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정렬이 될 수 있고 이렇게도 정렬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평행도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두 열 간에. 자, 여러분들 평행도를 아까 봤는데 평행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얘는 평행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얘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눈으로 저 두 테이블 보면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다 맞았죠? 다 맞았고 얘는 직각도도 맞은 것 같아. 이 바닥 타일에 보면. 그죠? 근데 얘는 직각도는 안 맞은 것 같아. 평행도는 맞고. 얘도 평행도는 맞았지만 직각도는 안 맞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세 공차가 또 형상 공차가 완벽하게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도한 이 공간에 이 테이블을 정렬할 수가 없다. 얘는 형상 편차 맞았어요. 진직도 다 맞았지. 자세 편차 다 맞았어요. 그렇지만 위치도가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평행도, 직각도 이것만 맞춘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테이블 정렬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에 대칭으로 배치하는 방법.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보면 여기다 이렇게 맞추고 여기다 이렇게 맞추고 그죠? 이렇게 한 선을 기준으로 이 타일 선이야 이게 Y라고 하고 이쪽을 X라고 하고 타일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뭘 줘야 될까요? 아까 도면에서 누가 발표했었죠? 이거를 A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대칭도 얼마 A 이렇게 주면 이게 맞을 거다 라고 발표한 조가 있었죠. 그게 7조였나?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대칭도를 뒀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예를 들면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 이 A라는 데이텀이 타일선 중앙에 가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랬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거를 고려해 가지고 이걸 맞추는데 대칭도라는 게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이 대칭인 경우가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있어도 대칭이지만 이렇게 있어도 대칭일 수가 있어. 또는 이렇게 있어도 대칭일 수가 있어. 이거는 참고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칭도라는 것이 이런 특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를 기준으로 얘를 대칭도를 주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두 번째 테이블은 여기에서 이렇게 설치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배치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이쪽은 이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되더라도 이 대칭도는 만족시킬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칭도를 주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줘야 되겠죠. 여기를 A로 주고 여기를 데이텀 B로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도를 주는데 얘는 A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는 대칭도를 주는데 B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두 개의 관계에다가 평행도도 기재를 해야 될지 몰라. 그죠? A, B니까 예를 들면 얘를 C 데이텀으로 삼아가지고 C에 대한 요면에 평행도를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는 게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 벽면에서부터
얼마라는 값을 정해서 이것이 x, y 이렇게 축을 설정한 다음에 여기를 A 여기를 A 데이텀을 주고 그 다음에 요면하고 요면을 B라는 데이텀으로 주면 그냥 여기에서 요거 여기 TED가 있겠죠? 얼마 주고 요거에 위치도 얼마 A, B 요렇게 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위치도를 규제를 하면 이 기준의 A, 데이터 AB에 대해서 이거의 직각도, 평행도, 그 다음에 치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위치도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 TED를 주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간단한 규제는 요거예요. 요건데 여러분들은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도면에서 규제를 할 때는 가장 간단하게 그래 혼선이 없어요. 그리고 작업자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레포트 쓸 때 한번 도면을 하나씩 그려보도록. 자, 그 다음에 기하 편차 우리 배운 거죠. 형상, 자세, 위치가 있는데 형상 편차가 가장 작고 자세 편차가 그 다음 위치 편차가 제일 크고 그래서 위치 편차는 자세 편차, 형상 편차 이걸 다 포함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배운 거 다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진직도인데 진직도하고 평행도하고 여기서 형상 편차라는 것은 진직도가 되는 거예요. 진직도. 그 다음에 자세 편차는 평행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위치 편차는 말 그대로 위치도가 되는 거고 이런 관계에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 구속은 지금 얘는 뭐 대칭도를 규제를 하든 또는 위치도를 규제를 하든 간에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TX 그 다음에 TY R Z 그래서 이거는 평면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TZ과 RX, RY는 기계적 정렬에 의해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도 구속
축이 나오는데 이건 3차원은 XYZ 다 세 축을 가지고 있는 거고 2차원은 두 축을 가지고 있는 거고 1차원은 한 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유도 구속이라는 건 공작물의 입장이에요. 기계는 축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걸로 끝이야. 기계는 축만 제공하고 이 축으로부터 공작물이 어떻게 회전이 됐고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기가 회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측정기는 고정된 상태에서 공작물이 움직인다 이렇게 개념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좌표계는 측정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좌표 축하고 이동량만 제공을 해. 측정좌표계라는 것은 물체의 자유도 구속 이것이 측정좌표계 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측정좌표계 잡을 때 XY 원점 잡았다 그러면 TX, TY 구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면 회전을 했다 하면은 RZ 구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이것들을 착각하지 않고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 이건 기계좌표계는 기계 만들 때 고유적으로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측정좌표계예요. 제품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에 맞춰서 좌표계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측정좌표계는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기계좌표계는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정렬, 수학적 정렬 이런 얘기 나오는데 기계적 정렬이라는 것은 기계좌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 수학적 정렬이라는 것은 측정좌표계. 이거는 자유도를 부속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기계적 정렬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투영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이 세타만큼을 회전 테이블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는 거예요. 기계축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계축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 정렬이고 수학적 정렬이라는 것은 기계좌표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세타라는 걸 회전해서 x' y'라는 새로운 측정 좌표계를 만드는 거. 이게 MCS고 이게 PCS가 되는 거죠. 이 PCS가 어떤 항목을 이용해서 PCS를 만들었느냐가 다시 말하면 무슨 자유도를 구속했다. 이거와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럼 자, 이거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를 얼마나 했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이런 3차원 제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기는 2차원 측정기야. 얘는 3D고 우리는 2D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정렬을 한 거는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측정좌표계가 XM, YM 이렇게 있어요. 그럼 공작물이 이렇게 있어서 XP, YP 측정좌표계 이렇게 설정했어요. 기계좌표계 원점 0이고 측정좌표계 원점 0이고. 자, 그럼 이것은 자유도가 뭐뭐가 구속이 된 거예요? 왜 XY, RZ가 구속이 된 거예요? 설명을 해야 돼. 평면에서 봤을 때 좌표축 두 개랑 좌표축 두 개로 이루어진 평면 안에서의 회전 성분은 이제 파악이 가능하니까 구속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기계좌표계가 어떤 운동을 통해서 측정 좌표계가 됐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기계좌표계의 원점이 여기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측정 좌표계 되려면은 원점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 축이 이만큼 이렇게 틀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보면 이런 거예요. 자, 그걸 보세요. 기계좌표계가 이렇게 갔어.
이건 지금 무슨 성분이 간 거예요? TX가 왔죠. TX. 그 다음에 이만큼 갔어요. 이건 뭐 같냐면 아까 TX 이만큼 갔는데 이번에는 이만큼 TY가 간 거예요. 근데 아직 요 세타라는 것이 일치가 안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세타만큼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TZ가 되는 거죠. 그래서 TX, TY, 그 다음에 RZ 이걸 통해서 이 기계좌표계가 이 측정좌표계하고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MCS가 PCS가 되기 위해서 TX, TY, RZ이 구속이 됐다. 그러니까 TX, TY, RZ이 움직였다. 그거를 우리가 자유도를 구속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했으면 앞에 거를 다 이해한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그 과정을 거쳤다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 측정 산업기사 볼 때도 나오고 또 모든 측정이 이걸 원리를 기본으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사항을 잘 이해하고 앞으로 항상 머릿속에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예, 그럼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